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 일단은 용어 정리를 모두 먼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모집단. 이제 뭐라는 건 이제 엄마겠죠. 엄마 집단인데,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입니다.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 전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모집단이야. 요게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가 있어. 모집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3 애들 다 조사하고 싶단 말이야. 뭘 조사하고 싶을까? 이번 중간고사 수학 점수 조사하고 싶을까? 네, 이번 그럼 뭐 대충 몸무게로 하시죠. 몸무게를 싹 다 조사하고 싶어. 중3에 뭘 조사할까? 하루에 밥을 몇 번 먹는지? 안 먹는지? 잠을 몇 시간 자는지? 막 이런 것도 조사하고 싶단 말이야. 과연 여러분들이 많이 자는 인간들인지 적게 자는 인간들인지, 아니면 또 순 공부 시간 이런 것도 조사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조사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막 다 조사할 수 있나요? 중3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다 연락해서 다 조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전 교육청에 공문이 다 내려가가지고 지금 중3 애들 잠자는 시간 설문조 싹 돌려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 한다면 뭐 전원 조사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막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중3 애들이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뽑는 거야. 뽑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그래. 추출. 몇 개를 뽑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그래. 표본. 각 중학교에서 10명만 조사하자. 뭐 이런 식이야. 각 중학교에 중3 중에서 10명씩만 조사해가지고 걔네들 그 10명씩만 조사해도 되게 많겠죠? 뭐 중학교 2,000개 넘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10명씩만 조사해도 막 2만 명을 조사하게 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면은 어느 정도 실제하고 비슷하겠지? 다를까? 많이? 크게 많이 다르지 않겠지?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표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집단에서 뭔가를 추출해서 이제 표본이 나오는데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 그럼 여기 이제 표본들이 있단 말이야. 이 표본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이거 조사. 얘네들을 이제 조사를 딱 했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 모집단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측을 하는 거야.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야. 일부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추측하고 그 결과가 모집단의 결과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조사를 하는 유형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 전수조사. 전수조사 뭐 같아? 이런 거 들어봤죠? 전수조사. 뭐 다 조사한다는 거지. 전수조사라는 거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 그럼 우리가 언제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게 될까요? 보통. 인구조사.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인지 전체 조사한 거겠죠? 뭐 양천구에 몇 명, 서울 구로구에 몇 명, 강서구에 몇 명, 전체 몇 명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5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는 거 아시죠? 싹 다 조사하는 거. 이건 이제 전수조사란 말이야. 그럼 또 어떤 걸 전수조사해야 될까? 성적조사. 성적.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학교 수학시험 봤잖아. 수학시험 평균 내는데 각 반마다 10명씩 평균 내는 거 아니잖아. 이것도 싹 다 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같은 거. 신체검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싹 다. 싹 다 조사를 해야 되고 표본 조사해야 되는 경우.
표본조사 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수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집단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한다. 이런 건데, 어떤 것들은 이제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요? 응? 시청률. 뭐 그런 것도 있겠네. 그 다음 이번에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했었잖아. 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출구조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선거하기 전에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 또는 출구조사. 그 다음에 뭐 우리 공장에서 전구를 생산하는데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해 보나요? 뭐 100개 중에 1개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품질 검사. 뭐 공장에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이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오는 거 족족 검사할 수는 없잖아. 막 10,000개를 생산하는데 10,000번 검사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10,000개 중에 하나 뭐 이렇게밖에 안 해. 거의 검사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0,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불량률이 나오면 그게 또 이제 불량률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표본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뽑은 표본의 개수. 뽑은 표본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입니다. 표본의 크기. 뭐 이렇게 용어로 부른다고 수학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는데 추출하는 방법은 뭐냐면 임의 추출이야.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은 뭐냐면 그냥 막 추출하는 거야. 근데 그 막 추출하더라도 이게 뭐 집단이 이렇게 했는데 뭐 1반에서는 뭐 20명, 2반에선 10명, 3반에선 1명, 4반은 뭐 확인 안 해봐. 5반은 10명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 다 같이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그럼 2반에 10명 할 때는 야 그냥 여기 10명 하자 이렇게 하겠니? 뭐 남자 5, 여자 5 또는 뭐 13579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추출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모집단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하는 거야.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 사실 막 추출하는 건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추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출한 부분이 한 부분에 이제 편중되지 않게 뭐 이쪽에서만 추출하지 않고 골고루 추출한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어. 임의 추출은 이제 보통 뭘 임의 추출이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 임의 추출의 기본은 복원 추출이야. 추출한 다음에 다시 넣는 거야. 그 아이를 또 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복원 추출은 그냥 사실 임의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복원 추출은 임의 추출인데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명이야. 10명인데 이제 복원 추출하는 거 이거 하고 10명인데 비복원 추출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1명 뽑았어. 9명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다시 뽑았어. 8명밖에 안 남았죠. 이런 거 하고 10,000명이 있었어. 10,000명. 10,000명인데 10개를 뽑고 싶어. 근데 내가 하나 뽑고 다시 넣었어. 하나 뽑고 다시 넣었어. 이렇게 10번 하는 거랑 그냥 10,000개가 있는데 내가 그냥 하나 뽑고 안 넣고 그냥 뽑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생각.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생각. 이런 것들이 기본이야. 자, 표본 평균의 분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 모집단의 크기는 라지 n이라고 할게. 라지 n. n개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제 추출할 거야. 모집단이 이렇게 라지 N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세보면 라지 N개죠. 여기서 이제 추출할 건데 추출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추출이고 이미 추출은 비보건 추출이다. 보건 추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추출해가지고 표본을 이렇게 만들 거야. 표본. 표본의 크기는 스몰 n이라고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스몰 n. 이 n개에서 n을 우리가 이제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는 처음이니까 써줄게요. 표본의 크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본들을 추출을 했는데 뭐 이렇게 n개를 추출한 거죠. 점점점 이렇게 추출했는데 첫 번째 추출한 거를 x1 이렇게 잡아주고 두 번째 추출한 거를 x2 세 번째는 x3 x4 x5 점점점 xn 이렇게 n개를 추출했다고 해봅시다. 맞죠? 여기 이제 뽑은 것들이야. 그러면 이 표본이 x1부터 xn까지 원소가 있는데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나누기 n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뽑은 표본의 원소들의 평균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평균. 근데 표본 평균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x를 쓴 다음에 위에다가 짝대기를 써요. 일단 읽을 때 x바라고 하면 되고요. x바가 표본 평균이다 이거야. 발음이 잘 안 되죠? 표본 평균.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가지는 확률 변수. 조사하는 특성을 가지는 확률 변수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적을 조사하고 싶으면 저 확률 변수 x가 점수들이 되는 거죠. 뭐 70 몇 점, 50 몇 점, 40 몇 점, 60 몇 점 이런 것들 점수가 되는 거야, 변수가. 그러면 이 x바하고 이 x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 x바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표본 평균은 한 가지 값을 가질까요? 표본 평균은 한 가지 값만을 딱 가질까요? 내가 이 모집단에서 n개를 딱 뽑았어. 이번 n개를 뽑았어. 평균을 내봤어. 이거 하고 다시 다 넣어. 다시 이번에 또 n개를 뽑았어. 평균을 내봤어.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다시 확률 변수가 돼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알겠어?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가 돼. 그러면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봤으니까 표본 분산도 알고 싶지 않나요? 표본 분산? 알고 싶지 않아도 우린 하죠. 우리가 보통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많이 썼었고 중학교 때는 S 제곱이라고 많이 썼었죠. 중학교 때 시그마 제곱이라 안 했잖아. 우리 3화 배울 때 분산하면 S 제곱이라 많이 쓰거든. 표준 편차 S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 표본 분산을 S제곱으로 잡을 거야. S제곱. 표본 분산하고 모 분산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할 거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표본 분산. 표본 분산. 그럼 표본 분산은 우리 분산이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편차 구할 때는 표본 평균으로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별량 마이너스 표본 평균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이죠. 그 다음에 별량 마이너스 표본 평균 제곱 더하기 쭉 해서 별량 xn이죠. 마이너스 평균 제곱.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눠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1로 나눠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수학자들이 다 구해놓은 거야.
뭐 이유를 막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표본 분산을 S제곱으로 한다 이것만 나오지 이 S제곱이 뭐다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냥 뭔지는 알려주는 것 뿐인데 사실은 그냥 표준 편차가 S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원래 알면 되긴 해. 근데 이게 왜 n-로 나눠주냐면 이 S제곱이 이제 표본 분산이죠. S제곱이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잖아.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n-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본 분산하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해요. 표본 분산, 모분산 차이를 줄이기 위해. n-로 나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S.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 분산의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표본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다. 이게 뭐냐면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모집단의 평균 EX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모집단의 평균 EX는 그냥 보통 우리가 M이었잖아요. M.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 VX는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시그마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X바 이걸 알고 싶어. 이게 뭐야? X바가 표본 평균인데 그거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왜 나와? 표본 평균이 한 가지 값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 되게 여러 가지 값을 가지잖아. 걔네들의 평균이 뭐냐고. 표본 평균이 몇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얘가 몇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X1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 X1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라지 N개. X2가 될 수 있는 거 라지 N개. XN이 될 수 있는 거 라지 N개. 그러니까 X바가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라지 N의 N제곱개. N제곱개. 이거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라지 N의 N제곱개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바가 이거잖아. 그럼 이 X를 구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X바를 구한다면 여기 X바 쓰면 되죠. X바가 뭐죠?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맞아? 그럼 여기 봐봐. 이 X1 자체도 라지 N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맞죠? X1 자체도 확률 변수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거 평균 낼 때 어떻게 했었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거 평균 낼 때 어떻게 했었어? 이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이 X 더하기 2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1, X2, Xn 자체가 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n분의 1은 앞으로 빼내고 여기다 쓸게. n분의 1은 앞으로 빼내고 이 X1 더하기 이 X2 더하기 이 XN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맞아? 그럼 이 X1은 뭐야? 이 X1. X1이 될 수 있는 것들의 평균이잖아. X1은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모든 값들의 평균이 바로 뭐야? 얘잖아. X1이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평균이 X1인데 X1이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은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잖아.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니까 결국에 얘가 뭐가 되냐면 네가 M이 돼.
얘도 뭐가 되겠어? x2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평균이거든. x2는 모집단의 모든 값들이 가능해요. 그거의 평균 내면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야.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얘도 m이 돼요. 요게는 이 부분도 뭐가 돼? m이 돼. m이 몇 개? n개. m이 n개니까 이게 mn이죠, mn. 그럼 이 약분하면 뭐가 돼? 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뭐가 같다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다. 모평균하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 x바. V x바는 V에다가 x바가 뭐야?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이렇게 됩니다. 우리 평균은 이 변수들을 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왜냐면 이제 변수가 x, y가 있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 야, 이 x 더하기 y, x 더하기 y의 평균이잖아. 그쵸? 그럼 x 더하기 y의 평균은 xi 더하기 yi에다 pi 곱하는 거지. 그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xi, pi 더하기 뭐 이렇게 더하기로 나눌 수 있잖아. 그쵸? 더하기로 나눌 수 있는데 분산은 그런 게 아니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죠. 근데 얘도 그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럼 얘는 찢어져 있다고 알았어. 근데 여기 n분의 1 실수배 있죠. 분산해서 실수배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제곱배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 돼요? n 제곱분의 1 앞으로 나가고 다시 어떻게? v x1 더하기 v x2 더하기 v xn 이렇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n제곱분의 1 앞으로 빼내고 v x1이 뭐야? x1이 될 수 있는 것들의 평균, x1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분산이죠. 그럼 v x1하고 뭐가 같아? v x가 서로 똑같겠죠. x1이라는 건 어쨌든 저기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또 뭐 되는 거야? 시그마 제곱.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시그마 제곱. 너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시그마 제곱이 n개니까 n 시그마 제곱이고 n으로 나누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고.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의 크기를 나눠준다. 차이가 있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눠준다는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얘는 이제 표본의 크기니까 양수예요. 루트 n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x바 자체가 표본 평균이야.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들하고 모집단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표본 평균을 평균 낸 거는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은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 그럼 이제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데 여기만 n으로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뭐 x라고 쓸까? 정규 분포 따르면 여기 평균 쓰고 여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표본 평균은 x바라 그랬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름을 알려져 있다. 이것도 알려져 있다. 우리가 뭐 통계를
대학 가서 막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이거 가능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평균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지금 모평균이고 여기 쓸 거는 표본평균의 평균을 쓸 거란 말이야. 이 x바를 쓸 거야. 근데 이 x하고 이 x바는 차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럼 그냥 m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분산을 써야 되는데 모 분산하고 표본평균의 분산은 차이가 있었죠. 뭘로 나누는 거였죠?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거였죠. 여기다 뭐 쓰면 돼? n분의 분산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거 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합시다. 두 번째 모집단이 정규분포 아니야. 모집단이 정규분포 아니면은 안 풀까? 우리 있잖아. 정규분포 아니면 n이 어떨 때? n이 어떨 때? n이 충분히 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본평균은 정규분포, 평균, n분의 분산이다. 그럼 충분히 큰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충분히 큰 거. 충분히 큰 거 여기서는 n이 30 이상. 충분히 크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30 이상은 충분히 크다라고.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30보다 크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자, 지금 배운 내용으로만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00이고 표준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른다는 거야. 이럴 때 표본을 100개 이미 추출했어. 그럼 이제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죠. 그럼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니까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다 뭐 써야 돼요? 평균은 똑같죠. 분산이 달라진다 그랬죠. 분산이 어떻게 달라져? 40의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죠. 표본의 크기 얼마? 100으로 나누면 10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뭐가 돼요? 4의 제곱 되죠. 10의 제곱으로 4의 제곱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 x 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얼마지? 똑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vx 봐 얼마? vx 바는 지금 4의 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너네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확률을 구하는데 표본 평균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일 확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표본 평균이 196에서 204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보라는 건 무슨 얘기야? 표본들을 다 꼽았을 때 평균이 계속 나올 거잖아. 그 평균들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표본 평균 x바도 지금 무슨 분포야? 정규분포 따르는 거죠. 그 확률 구할 때 뭘 하면 돼? 세 글자 뭐뭐뭐 하면 되잖아. 표준화를 하면 되는 거죠. 표준화하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표준화하면은 p 196에서 평균 빼고 4 나눠주면 마이너스 1. 여긴 Z로 바뀌는 거죠. 확률 변수가 뭐가 되더라도 표준화하면 그냥 Z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Z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204에서 200 빼고 4 나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럼 0에서 1 사이 확률 2배 하면 되는 거지? 빨리 표 찾아볼래? 3, 4, 1, 3? 3, 4, 1, 3 2배 곱하기 0.3, 4, 1, 3 좀 자주 나왔죠? 1은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수식을 가지고 해보니까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을 구해봐서 실제로 이제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게 확인이 되는지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그냥 이거는 그냥 수식으로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 번만 계산해보자. 확률 변수 x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숫자
숫자인데 1, 2, 3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집단에 숫자 3개만 하자. 숫자 많으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3개만. 딱 모집단에 숫자 3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그럼 모집단의 크기가 뭐야? 3. 3개 있으니까 몇 개만 추출할까요? 하나? 좀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2개는 추출해야지. 추출하는데 이제 표본이죠. 그래도 2개는 추출해보자. 2개 이렇게 추출했어. 2개니까 이제 표본에 뭐가 있는 거야? x1, x2 이렇게 2개 있는 거죠? 맞아? x1, x2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이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2 이게 표본 평균이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죠? 모집단의 평균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서. 그럼 일단은 모집단의 평균부터 한번 갈까요?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려면 모집단에 뭘 알아야 돼?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확률 분포표 보자. 확률 분포표. 모집단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확률 분포표 변수 1, 2, 3 확률 합. 그러면은 P X가 X 된 확률인데 야, 한번 뽑았을 때 1이 뽑힐 확률 얼마? 3분의 1. 2가 뽑힐 확률 3이 뽑힐 확률 4분의 1.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 별량 곱하 확률의 총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모평균. 우리가 여태까지 모라는 거 안 붙인 것 뿐이야 그냥. 어떻게 돼요? 2. 세계평균 당연히 2구나. 그치?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 평균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에서 2 빼고 제곱하고 평균. 그럼 3분의 1. 그러니까 원래는 뭐 1 곱하기 3분의 1이야. 더하기 얘에서 이거 빼면 0이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 3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편차 제곱 평균이 뭐야? 편차에다 확률 곱하는 거잖아. 편차 제곱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얼마? 3분의 2 분산 이렇게 된다고. 그럼 표준 편차는 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일단 구색만 맞춰볼게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평균 모분산이야. 근데 우리가 뭘 비교하고 싶은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비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뭔지 알아봐야 되죠. X바가 될 수 있는 집합 몇 개? X바가 될 수 있는 원소 몇 개? 9개죠, 9개. 똑같은 거 2번 해도 되잖아. X1이 될 수 있는 거 3개, 네가 될 수 있는 거 3개니까 9개잖아. 그거 다 쓰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나누기 2 이거. 그 다음에 얼마야?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나누기 2. 얼마죠? 2분의 3. 1 더하기 3 나누기 9개 다 씁니다. 그래봤자 9개잖아요. 그쵸? 뭐요? 2 더하기 1 나누기 2. 환호성 지르지 마. 2 더하기 2도 해야죠. 보건 수출입니다. 말 안 해도. 그럼 얘는 얼마? 2.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나누기 2분의 5도 나오네요. 2분의 5도. 그 다음에 3 더하기 1 나누기 2. 그 다음에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다시 나왔고요. 마지막 2분의 3 더하기 3.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 중복되는 게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그럼 표본 평균에 뭘 알아야 돼? 확률 분포를 알아야지 평균 분산을 알겠죠. 그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자. 근데 여기서 만드는 거는 X바죠. X가 아니라. X바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어요? 쭉 보면은 1, 1.5, 2, 2.5, 3 이렇게 있는 거죠. 1, 1.5, 2, 2.5, 3, 합 이렇게 있는 거잖아.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1이 몇 개 있어? 하나,
1.5는 몇 개 있어? 2개, 2개, 3개, 2개, 1개,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구해봅시다. 누구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어떻게 하면 돼? 9분의 처음에 1이고 두 번째는 3이죠. 1.5에다 2 곱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2에다 3 곱하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2.5에다 2 곱하면 5고요. 3에다 1 곱하면 3이죠. 얼마? 9분의 18. 2. 똑같네.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똑같다. 분산 한번 갑시다. 얘도 어차피 9분의는 똑같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갈게요. 편차 제곱 평균. 아니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편차 제곱 평균으로 갈게요. 평균이 지금 얼마야? 2잖아. 1에서 2 빼면 1. 제곱하면 1이고 1 곱하는 거지. 1. 그렇게 할게요. 자, 1.5에서 1 빼면 2분의 1이죠.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2 곱하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죠? 편차 제곱 평균. 얘는 필요 없죠. 얘에서 2 빼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4분의 1을 2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3에서 2 빼면 1이죠. 편차 1이야. 제곱하면 1이지. 거기다 1 곱하면 1. 이렇게. 얼마? 9분의 3, 3분의 1 이렇게 됐어. 3분의 1이라는 거는 원래 분산하고 차이가 뭐야? 2분의 1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지금 뭐 된 거야? 2분의 vx 이렇게 된 거잖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라고. 모분산을.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이거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그냥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모평균의 추정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겠죠, 그쵸? 네,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 모집단. 모집단에서 이제 어떤 자료들을 막 조사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제 자료들을 조사하는데 얘네들의 평균이나 분산을 몰라요. 평균이나 분산을 몰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분산을 추정하고 이런 건 없어요. 평균을 추정하는 거거든. 모집단의 어떤 특정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모르니까 모집단에서 이제 뭘 꺼내 오는 거죠? 추출하는 거죠? 맞죠? 추출할 때 무슨 추출하죠? 임의 추출하죠. 임의 추출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복원 추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추출을 하면은 이제 뭐가 돼요? 표본이 돼, 표본. 표본. 표본을 n개 추출하면 이 n이 표본의 크기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n개를 딱 추출을 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x1, x2, 점점점, xn 이렇게 n개 추출한 거죠. 그럼 이거 n개를 추출하면은 우리 이제 표본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기호를 어떻게 썼었어? x, 바 이렇게 썼었죠? 표본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은 어떻게 해야 돼? 별량들을 다 더해. 전체 도수로 나눠. 이게 표본 평균이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예측해보고 싶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모집단이 막 어깨인데 이거 특성을 좀 파악하고 싶어. 그럼 어깨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한 10개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일단 내봤어. 그럼 이 평균 가지고 뭘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될까? 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우리가 뭐 하고 싶다? 추정하고 싶다. 예상이죠, 예상. 이거를 이제 추정.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추정할 거냐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표본 평균도 한번 해볼까? 표본 평균을 한다.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되죠? 기호 어떻게 쓴다 그랬어? 표본 분산. S제곱 이렇게 쓴다 그랬죠? 표본은.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가 뭐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잖아. 여기선 별량이 x1, x2, x3 이런 것들이 별량이고 평균은 x바죠. x1 빼기 x바 편차 제곱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 xn 마이너스 x바 제곱 하는데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뭘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n-1로 나눠주는 거죠?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n-로 나눈 걸로 했다. 그럼 이제 추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분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분산이 어떻게 될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푸는 거는 평균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중3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고 싶어. 전 세계. 전 세계 하면 좀 그렇죠. 우리 남자만 합시다, 남자. 이제 중3 남자 키를 조사하고 싶어. 키. 중3 남자 키. 중3 남자 키를 조사하고 싶어.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중3 애들 막 다 찾아가가지고 막 줄자로 다 잴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한 명씩 다 찾을 수 없고, 여기는 뭐 대충 보니까 171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재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표본을 뽑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표본을 뽑는데 중3 애들 중에 그래도 한 100명 뽑아볼까? 100명? 100명 이미 추출. 딱 100명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딱 구해봤어. 얼마 나왔게? 표본 평균? 아니야. 그렇게 작지 않아. 174.5가 나왔어. 진짜 나왔어. 야, 중3 애들은 174.5 됩니다. 반에서 174.5 다 넘지 않아? 여기도 다 넘지 않아요? (174.5) 다 넘는데? 은혁이 넘잖아. 몇이야? 72? 너는? 79. 너는? 74. 너는? 74.5 넘잖아. 넘잖아 지금. 그치? 넘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을 구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반 100명 추출했다 쳐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 174.5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중3 남자의 평균 키가 174.5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야, 평균 키 174.5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평균 키가 4.5씩 빼가지고 170이다. 170에서 179다. 170에서 179 사이일 거야. 평균이 이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어때요? 좀 가능성이 있죠? 되게 믿을만 하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이 남자들의 평균이야. 평균이 170에서 179 사이에 들어갈 거는 되게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정확한 건 아니잖아. 100%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한 95% 정도라고 생각을 일단 해볼까요? 95% 정도 확실하다. 95% 정도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고 160에서 189 사이에 있어 이렇게 말했어. 누가? 정확하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한 거 아니야?
위에 애보다 좀 더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을 보고 한 아이가 평균이 170에서 179 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말했을 때는 얘를 좀 믿을 수 있는 확률이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좀 떨어져요. 그쵸? 근데 어떤 애가 160에서 189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100명을 뽑아봤는데 174.5가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럼 얘는 위에 거보다는 좀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얘는 그냥 느낌적으로 이게 다 수치가 나중에 있긴 해요. 느낌적으로 99% 정도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또 이혜린 같은 애들은 또 이러지 뭐 0에서 200? 0까지 가야 되나? 60에서 289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건 사실 100%라고 하긴 좀 그러지 않나? 중3 중에 60보다 작은 사람 좀 있지 않아? 있잖아. 이런 어떤 병을 가져가 진짜 작은 사람 있잖아. 그쵸? 걔도 중3 될 수 있잖아. 아니죠. 100% 정확하냐 물어보는 거야. 100% 모든 여기 안에 딱 들어가냐? 영어로 해. 아니야, 들어가. 이건 평균이잖아. 이건 평균이잖아. 작은 애가 있어도 평균이니까 들어가겠지. 평균이 6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평균이 289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0% 정도 정확한 거야. 100% 정도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표본을 딱 뽑아가지고 이 표본 평균을 보고 한 95% 정도는 평균이 요 안에 있다고 확실시 말할 수 있다. 또는 99%의 정확도로 평균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95%, 99%, 100%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 그래. 신뢰도. 믿을 수 있는 기준. 95% 정도 믿을 수 있다. 100번 정도 100명을 추출하는 이 표본을 100번 정도 추출했을 때 100번 추출한 범위가 100번 나올 거 아니야. 다 다르잖아, X바가. 범위가 100번 나오면 그 100번 중에 95번은 평균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야. 95% 정도 정확하다는 얘기는. 얘도 신뢰도죠. 그러면 평균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 이거 말하는 거 얘는 뭐냐면 신뢰 구간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느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95%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은 공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 99%에서 신뢰도는 신뢰 구간이 공식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딱 세 가지 배웠어. 90%, 95%, 99% 이렇게 세 개 배웠는데 90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려고. 그래서 95하고 99를 배울 건데 대부분의 실제 통계 자료는 95%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야, 99%라고 하려면 이 폭이 어떻게 돼야 돼? 넓어져야 되잖아. 폭이 넓어지면 누구나도 예측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약간 95% 정도 돼야지 폭이 조금 좁아져서 실제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정확히 계산하는 거 배워볼게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신뢰 구간 한번 배워볼게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 이거 하나만 배우면 딱 끝나요. 모평균 신뢰 구간. 이거 하나만 배우면 오늘 끝나고, 그 기본 문제도 한 3, 4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풀고, 유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은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 신뢰 구간. 자, x가 정규분포 따를 때 평균이 m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하면은, 이제 크기, n, 이미 추출하면은 이제 표본 평균 x바 이게 나오는데 x바도 정규분포 이룬다고 얘기했었죠. x바도 정규분포 이루는데 이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계속 주워서 하지 뭐 끈기 있게. 자, 남은 거 없나?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쓰는 거보다 더 긴 거 버린 사람. 나 왜 이러지?
나 너무 안쓰럽다. 여기까지 쓴다, 진짜. 이거보다 긴 걸 버려. 이게 상혁쌤이 잘 그래. 상혁쌤이 자주 그래. 그래서 나 주워 쓴 적 되게 많아. 자, 얘도 이제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아니잖아. n으로 나눠주는 거였죠? 네. 맞죠? 네. n분의 시그마 제곱 맞았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95%하고 100%라고 했죠? 대충 흘려들어. 모평균 m에 대한, 이건 편집할 겁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 먼저 알아볼게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알아보려고 할게요. 그럼 일단은 확률이 0.95가 되는 어떤 구간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확률이 0.95가 되는 어떤 구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여기 확률 변수 Z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6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일 때 확률이 0.95입니다. 그러니까 Z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런 얘기죠. 저 Z를 우리가 뭘로만 바꾸면 돼요? M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저 Z를 M으로 바꾸면 M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고 이 범위가 바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Z가 원래 뭐였죠?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수 나누는 거였죠. 여긴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뭐야? X 바겠지. X는 모르잖아 지금. 여기 당연히 확률 변수가 X 바겠죠. 그래서 이 Z가 지금 뭐냐면 Z 너가 확률 변수 X 바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 시그마 아니죠? 표준 편차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Z를 우리가 뭐로 바꾸고 싶다고? M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양변에 곱해줍시다. 처음에.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칸이 되게 좁아져 버리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여기는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0.9는 조금 이따 쓸게요. 자, x바 마이너스 m인데 얘를 m으로 바꾸고 싶은데 x바 뺀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면 좀 싫어요. 요게 x바 마이너스 m인데 여긴 이 부분 내가 m 마이너스 x바로 그냥 바꿔도 상관없죠? 좌우가 지금 부호가 반대거든 그냥.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 마이너스 x바라고 바꾸고 x바를 더하자 이런 거야. 양변에 더하기 x바 이제 하자는 거지. x바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다 쓰자. 얘는 p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이제 m 됐죠 평균. 요 m은 모평균입니다. 모평균.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0.95다 이런 얘기야. 모평균 m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범위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평균 m에 대한은 그냥 빼버릴게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안에 있는 거를. P 안에 있는 거를.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신뢰도가 95%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이 1.96이 된 거죠. 이거를 신뢰도 계수라고 해요. 신뢰도 계수.
또는 실내 계수.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내 계수 또는 실내도 계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실내도가 달라지면은 실내 계수가 달라지겠죠? 95%이가 1.96 된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95%일 때 1.96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X바라는 게 지금 뭐야? X바. 여기 이것들이 다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 X바가 뭐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계속 바뀌는 거죠. 내가 딱 뽑을 때마다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뽑을 때마다 실내 구간이 좀 바뀌는 거잖아. 뽑을 때마다 실내 구간이 바뀌지만 내가 100번 정도 뽑아봤을 때 99번, 99이래. 95번 정도는 평균을 뽑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실내도 95%란 얘기는. 아, 많이 힘드네요. 여기서 N이 뭡니까? N. 표본의 크기. 자, 시그마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시그마. 이 시그마가 뭐죠? 시그마가 뭐예요? 표준 편차인데, 누구의 표준 편차야? 뭐죠, 뭐? 시그마는 뭐잖아. 뭐 표준 편차야? 야, 우리 모집단을 몰라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모집단 뭔지 이거 분석하고 싶은데, 표준 편차는 알아? 아니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표준 편차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모르는 경우 대부분. 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건 뭐야? 이미 어떤 자료 조사를 해놔가지고, 야, 작년에 중3 아이들 키를 조사했어. 근데 표준 편차 30 나왔어. 그럼 올해도 조사했을 때 표준 편차 30 정도 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미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대체적으로 이런 조사는 표준 편차가 30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모른단 말이야. 그럼 뭘 이용하면 될까? 모르니까. 표본, 표준 편차 사용. 모르니까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는 기호가 뭐야? S잖아, S. 사용. 표본 분산이 S제곱이었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는 S잖아. 그럼 표본, 표준 편차도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을 때마다 뭐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n이 크면 클수록 이 표본, 표준 편차하고 모 표준 편차가 거의 근사하다, 가깝다, 이런 거야. 근데 크다는 거는 30 이상. 우리 30 이상 뽑으면 그냥 표본, 표준 편차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실내 구간에, 이게 이제 실내 구간이잖아요. 이제 실내 구간을, 우리 이런 기호 배웠잖아. 우리가 3 이상 4 이하 어떻게 썼죠? 대괄호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실내 구간을.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실내 구간을 표현하기도 한다.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리고 왜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m이 A에서 B 사이잖아요. M이 A 이상 B 이하인데 B에서 A를 한번 빼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보자.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뺐어. 그럼 얘에서 얘 빼면은 이 구간에 뭐가 될까요? 크기가 되겠죠? 이 구간의 크기가 되는데 계산은 얼마야? X바는 그냥 없어지죠. X바 없어지고 뒤에 있는 부분의 2배가 되잖아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내 구간의 크기 또는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지금은 쓰진 않거든요.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그냥 실내 구간의 크기, 길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얘는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m이 a 이상 b 이하일 때 b 빼기 a.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또는 실내 구간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의 의미가 뭐냐? 아까 뭐라 그랬죠? 모평균이 이 범위에 이 범위? 이 구간? 모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 이다. 이런 뜻이야. 모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 이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얘를 좀 더 엄밀히 분석을 해보자 이거지. 얘를 좀 더 해석을 해봐. 좀 더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수학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100번 추출했을 때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100번 추출하면은 추출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다르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그 실내 구간 안에 실내 구간이 뭐라고 하면 좋게 실내 구간 안에 이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을 포함하는 것이 약 95개 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면 그림 아래에 쓸게요. 어떤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에는 이 부분이 m이고 m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할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하면은 여기 아니잖아. 표본 평균은 m 근처일 수도 있고 되게 이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100번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표본 평균 한번 구했어. 그 x1 바라고 할게. x1 바가 만약에 여기다 아래다 할게. 요 그림 위에다 하는 건데 아래다 할게요. 처음에 이제 여기라고 할게. 여기를 x1 바라고 합시다. 첫 번째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표본 평균을 x1 바라고 할게요. x1 바라고 하면 실내 구간이 어떻게 돼요? x1 바에다가 95% 얘기하는 거야. x1 바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한 거하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얘를 중심으로 한 요 정도? 요렇게 해서 실내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봐. 그럼 실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평균을 포함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을 이렇게 포함했어. 두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을 여기라고 할게요. 겹치게 안 하려고 아래다 쓰는 것 뿐이야. x2바. 그러면 얘도 실내 구간은 똑같죠? 실내 구간의 크기는 똑같잖아. 우리 표본을 추출하는 게 지금 뭐 n개로 동일하면 봐봐. 실내 구간 봤을 때 이거 n개 동일하고 표준 편차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모 표준 편차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 똑같아. 그러면은 이 x바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잖아. 일단은 n하고 시그마가 똑같으면 x바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제 x1바는 여기 있고 x2바는 여기 있었어. 그럼 이제 실내 구간은 똑같거든. 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이 만들어졌다고 해봐.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지금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번에 여기 있다고 해보자. x3바 이렇게. 세 번째 또 이제 n개 뽑아가지고 해봤더니 평균이 여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포함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쯤 나왔어. x4바 이렇게 됐다고. 그럼 실내 구간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만큼 실내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평균을 지금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 이런 게 100번 하면
5번에 있다 이런 얘기야. 95번은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X바를 뽑아도 100번 중에 95번은 평균 들어가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 그쵸?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제 딱 뽑았어. 자료를 한번 딱 뽑았는데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안에 평균 들어갔을 확률 95% 정도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약간 느낌은 다르죠? 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표본 평균을 100번 추출했을 때 95번 정도만 신뢰 구간 안에 평균 들어갈 때 이런 뜻이야.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정확히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야 평균이 저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야 그냥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신뢰 개수만 우리가 잘 찾으면 돼요. 신뢰 개수만 잘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0.99인지 원래 표를 보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률이 0.49 뭐죠? 이게 일어나면 4995인가? 뭐 어쨌든 요 범위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해놨단 말이야. 마이너스 2.58 그 다음에 플러스 2.58 요 사이.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58에서 2.58 사이가 되면은 확률이 0.99가 돼요. 90%. 그러니까 Z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9%다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린 M이 궁금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이 Z가 다시 한번. Z 너가 뭐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뭘로 나누는 거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면 바로 정리합시다. 바로 정리할 수 있죠? 1.96에서 2.58 바뀐 것 뿐이잖아.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야? P X바 마이너스 2.58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 공식 자체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딱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냥 이거 자체도 알아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평균 모평균이에요. X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0.99다. 그럼 여기에는 이 부분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쪽에 있는 가로 안쪽에 있는 얘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다 이런 뜻이야. 얘가 신뢰도 모평균 M에 대한 이건 기본 신뢰도 99%의 여기에는 2.58 네가 뭐가 된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 신뢰 개수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신뢰도 99%의 신뢰 개수. 신뢰 상수라고도 하고 신뢰도 개수, 신뢰도 상수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교과서에는 그런 말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알겠어? 그냥 예전에 다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이제 뭐 굳이 뭐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연습 삼아서 더 써보자.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이쪽에서 이쪽 빼면 되는 거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해봅시다. 얘 빼면. 근데 보통 신뢰 구간에게 L 이렇게 많이 써요. 길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쓸게요. 얘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2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배를 앞에 써주는 게 좋아요. 계산하는 것보다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뢰 개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요게 이제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거야. 자,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에 평균 들어가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에 평균 있어 없어? 없어요. 평균이랑 관련 없어. 알겠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평균은 이만큼이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이 평균이 관련이 없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표본 평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X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어떤 표본 평균이 나오던 간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야. 내가 표본을 뭐 뽑는지 상관이 없잖아. 그치? 표본을 어떻게 뽑았든지 상관없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95%하고 99%에 다 정해져 있다고. 95%면 2배 곱하기 얼마? 1.96?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n하고 시그마죠. n하고 시그마죠. 그러면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근데 시그마는 잘 변하지 않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별로 없어.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n이야 n. 표본을 많이 뽑으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잖아. 지금 반비례. 분모 있으니까. 표본을 많이 뽑으면 어떻게 돼요? 실내 구간이 작아지죠. 작아진다는 게 뭐야? 정확도가 증가한다는 거잖아. 좀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실내 구간이 이렇게 짧아진다고. 많이 뽑으면. 100개 뽑으면 이 정도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00개 뽑으면 이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그럼 좀 더 정확하죠. 그럼 우리가 많이 뽑아 보는 거야. 그래서. 많이 뽑는 게 더 정확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신뢰도가 95%라도. 그러면 또 바뀌는 게 뭐야? 신뢰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아까 신뢰도가 95일 때는 1.96을 곱하는 거였고 신뢰도가 99일 때는 이제 2.58을 곱하는 거잖아. 누가 신뢰 구간이 짧아? 95가 신뢰 구간이 짧죠. 99가 숫자가 더 크니까. 그럼 뭔가 신뢰 구간이 좀 좁혀져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신뢰도가 작아야 돼. 신뢰도가 크면 신뢰 구간이 길어. 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99%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거지. 99%라는 거 더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 더 정확하게 맞춰도 신뢰 구간이 길면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래서 95%가 적절하다. 알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써놔. 첫 번째. 신뢰도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신뢰도 커질수록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신뢰 구간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구간은 좀 길이로 얘기하세요. 보통 L로 많이 표현하거든. 신뢰 구간 길어진다. 이런 얘기 확실히 알아야 돼. 두 번째 이제 표본 n이 커질수록 커질수록 신뢰 구간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실제로 신뢰 구간 한번 연습해 볼게요. x가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n이 64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가 32라고 합시다. 32. 신뢰도 95%. 99%. 신뢰 구간 구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구해볼래?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모집단의 평균 알고 싶다 이거 아니야. 모집단의 평균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뽑아봤어. 64개 뽑아봤더니 표본 평균 30이 나왔어. 그럼 실제로 이제 모평균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건데 신뢰도 95%하고 99%를 추측해보자 이거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썼다가 바꾸는 거 아니겠죠? 우린 그냥 이걸 외우자는 거지 지금. 얘에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뭐 문제 풀 때마다 Z 했다가 다시 바꿨다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신뢰도 95%부터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 X바 빼기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일단 한번 써보고 아까 처음이니까 X바 빼기 신뢰 상수 얼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평균. 여기는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외워서 여기 넣자 이거야. 이게 신뢰 구간이라고. 그럼 넣어보면 어떻게 해 실제로? X바가 32고
64고 시그마 여기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가 지금 4죠? 계산하기 싫다. 계산 한번 해볼래요? 계산해봐요. 도와줄게요. 정답 맞는지 확인 도와줄게요. 계산해봐요. 한번 해봐. 이거 그냥 써줄게. 일단 두 번째도 써줄게. 자, x바 빼기 이번에 뭐죠? 실내계수 얼마?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m x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자. 31.02 내가 답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도와줍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32.98 계산 틀렸어요? 신뢰도 95%. 신뢰도 99%는 30.71. 그 다음에 여기는 33.29. 누가 더 신뢰 구간 길죠? 두 번째 게 당연히 길겠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리고 예전엔 용어 중에 뭐 최대 오차 이런 것도 있었어요. 최대 오차. 최대 오차는 여기는 이 부분, 이게 최대 오차, 이게 최대 오차. 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요만큼하고 요만큼 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이제 최대 오차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용어는 좀 없어서 필요 없긴 해. 근데 여기는 이 부분, 요거. 표본 평균하고 최대 얼만큼 차이 날 수 있을까? 표본 평균하고 최대 얼만큼 차이 날 수 있을까? 이게 최대 오차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대 오차 구하시고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야. 마지막.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자, 확률 변수 Z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의 확률이 알파 퍼센트니까 100분의 알파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0분의 알파일까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95%일 때는 1.96이었고 99%일 때 2.58이었죠. 그게 신뢰 개수잖아. 그러면 신뢰도 알파 퍼센트일 때도 신뢰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신뢰 개수 지금 모르죠. 일반적으로 K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신뢰 개수 모르니까 K라고 씁시다. K, 마이너스 K 이렇게 쓰자고요. 그럼 우리 신뢰 개수만 알면은 신뢰 구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95%하고 99%의 차이가 뭐였어? 신뢰 개수가 차이 있었잖아. 그러면 알파 퍼센트일 때 신뢰 개수만 알면은 신뢰 구간 나오는 거잖아. 신뢰 구간 어떻게 돼? 여기는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신뢰 개수라고 한 거야.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개수라고 한 거야. 그럼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요? X파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 X파 더하기 신뢰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이게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몇 퍼센트라는 말이 없으면은 신뢰 개수를 줄 겁니다. 신뢰 개수를 신뢰 개수 K다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주겠어? 이걸 만족하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이렇게 하면 신뢰 개수 K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